경제신문 읽어주는 여자. 2020년 1월 9일 오전 경제뉴스. 1. 이란 미국 보복 공격에 금융시장 급락 산업계 전전긍긍.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23포인트 내린 2151.3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달러당 1,170.8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기대하던 해운업계도 유럽이 부담의 초긴장 상태이며 자동차 업계 역시 중동 상황 변화가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 금감원 미국, 이란 충돌 관련 시장 상황 점검 회의 개최. 금감원은 어제 8일 오후 5시 유관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정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새로운 위협 요인들로 다시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시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사무소와 연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금융위와 함께 금융시장 1일 점검반을 구성해 중동발 위기에 따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작년 영업이익 27조 반토막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7조 1천억 원의 2019년 4분기 잠정 실적을 8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4.26% 줄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반도체 시장의 침체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4. LG전자 작년 매출 62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10% 줄어 LG전자는 지난해 매출 62조 3,060억 원, 영업이익 2조 4,329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16조 610억 원, 영업이익은 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가전을 담당하는 홈 어플라이언스 앤 에어 솔루션 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21조 7,290억 원, 영업이익은 2조 25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65조 원대 매출과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5. 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총선 전 추가 대책 나올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시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6. 부동산 이상거래, 합동조사 계속 2월 말 상시조사팀 가동.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그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조사하고서 그 결과를 11월 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 정부 재정 적자 공표 이래 최대, 나라 빚은 700조 원 넘어.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연간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42조 3천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 예상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에서 11월 누계 통합재정 수지는 7조 9천억 원 적자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6월 38조 5천 원 적자로 정점을 찍은 이후 11월 7조 9천 원까지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가 목표한 1조 원 흑자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8. 정부 올 일자리 예산 37% 1분기 집행. 정부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7%를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46조 7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 자본 사업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1분기에 철도,
도로 등 SOC 예산의 30%가량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9. 중소기업 환경부 장관 만나 환경규제 개선. 중소기업인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소기업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은행로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 삼성 1월엔 신개념 건조기 6월엔 상용화, 로봇 출시.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개념의 건조기를 선보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 가전 부문 사장은 새로운 사업 전략인 프로젝트 프리즘의 후속은 건조기와 세탁기라며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초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봇 상용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김현석 사장은 6월 혹은 7월 정도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것이라며 프로젝트 프리즘 3번째 혹은 4번째 제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0일 현대차 우버와 손잡고 개인용 비행체 공개. 현대차가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한 실물 크기의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자 관람객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A1은 우버의 항공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SA1 앞에서 우버와 파브이를 기반으로 한 UAM 사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12. SK인사이드 기반 미래 이모빌리티 혁신.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배터리 등 모빌리티 핵심 부품과 최첨단 소재들은 이모빌리티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SK인사이드 모델의 속도감 있는 성장을 지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CES 2020에서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I 테크놀로지 등 자회사와 함께 미래 이모빌리티 혁신의 핵심 제품인 최첨단 배터리와 초경량, 친환경 소재, 각종 윤활유, 제품 등을 패키지로 묶은 SK인사이드 모델을 전시 중입니다. 13. 삼성 5G 통신 장비, BMW 전기차 탄다. 박종환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장 부사장은 삼성과 협력해 세계 최초로 5G를 활용한 TQU를 전기차에 적용한다고 오늘 아침에 BMW가 밝혔다며 이는 삼성의 5G 기술이 자동차에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삼성전자와 하만의 5G TQU 공동 개발 제품 가운데 첫 수주로 5G TQU를 탑재한 BMW의 전기차 iNEXT는 내년부터 양산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5G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도 공개했습니다. 14. KB국민카드 옥투 금융센터 개소 중고차 할부 금융 특화. KB국민카드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서울 모토리움에서 중고차 할부 금융 특화 영업점 오토금융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플래너 조직을 활용해 전문화한 중고차 할부 금융 영업을 펼치고 중고차 매매단지, 매매상사, 제휴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 기반을 발굴하는 등 KB국민카드의 중고차 할부 금융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15. 일맥주 빠진 자리 국산 수제 맥주가 채운다.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국산 수제 맥주가 본격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의 이러한 인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수 수입 맥주와 국산 수제 맥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6. 건설업계 초긴장, 한 이라크의 14개 건설공사.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보복 공습으로 건설업계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오늘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급과 관련해 긴급하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이란에는 국내 건설 현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상황으로 치달으면 인근 국가 건설 현장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1월 9일 오전 경제뉴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